안녕하세요. 3D 그래픽 제너럴리스트 CG 펜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툴로 간주될 수 있는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오브젝트를 모델링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개별 모디파이어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모디파이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프로퍼티 에디터에 모디파이어 버튼을 누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은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만 보이고, 모디파이어 탭을 적용할 수 없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설명 영상에서는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모디파이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시뮬레이션 관련 모디파이어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모디파이어 메뉴를 보시면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 모디파이 그룹은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경하기보다는 버텍스 그룹 등의 오브젝트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모디파이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이 초보자분이시라면 나중에 신경을 쓰셔도 당장에는 블렌더를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너레이트와 디폼 모디파이어 그룹은 이번 모디파이어 설명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오브젝트의 모양이나 애니메이션을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모디파이어들입니다. 피직스 그룹은 파티클이나 액체, 연기 등 물리 현상을 영상화하는 데 필요한 그룹이고, 파티클이나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면 모디파이어 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모디파이어 명령을 사용할 때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은 모디파이어의 적용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잠깐 예시만 보여드릴 테니 따라하지는 마시고 설명만 들어주세요. 디폴트 큐브에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와 와이어 프레임 모디파이어를 차례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위에서 밑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오브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모디파이어가 쌓여있는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각 모디파이어 패널 위쪽에 있는 작은 점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거나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Move to First나 Move to Last 등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디파이어 순서를 변경하니 오브젝트의 모양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디파이어를 먼저 적용한 상태에서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모디파이어의 적용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려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별 모디파이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디파이어 중 제너레이트 그룹에 있는 모디파이어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그룹에 있는 모디파이어들은 대부분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자동적으로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추가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 중 어떤 모디파이어들은 오브젝트의 에딧 모드에 있는 에딧 툴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디파이어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시면 낯익은 기능을 가진 모디파이어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디파이어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모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모디파이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레이 모디파이어는 오리지널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고 복사된 오브젝트들을 설정한 간격에 맞추어 배열하는 기능을 가진 모디파이어입니다. 블렌더의 새로운 화면에서 큐브를 지우고 몽키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숫자 1키를 눌러 프런트 뷰로 만들어 주세요. 몽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어 탭에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디폴트로 렐러티브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고 X축 칸에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Z축에 0.5를 넣고 카운트를 3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몽키 오브젝트가 화면과 같이 배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X와 Z에 1과 0.5를 넣어서 복사된 오브젝트를 배열하였는데, 그럼 1과 0.5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브젝트의 바운드, 경계입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은 바운딩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레이 모디파이어의 카운트를 다시 1로 한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 메뉴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메뉴를 찾아주세요. 밑에 있는 바운드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몽키 오브젝트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드가 보이실 겁니다. 어레이 모디파이어에서 렐라티브 오브셋 모디파이어는 이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복사된 오브젝트들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트를 올리면 바운딩 박스가 커지는데, 몽키 오브젝트가 어레이 모디파이어로 인해서 차지하는 바운딩 볼륨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브젝트 프로퍼티 탭에서 바운드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컨스턴트 오프셋은 오브젝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 블렌더 단위를 기준으로 배열을 합니다.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중심으로 기본 단위인 1m마다 오브젝트가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인 오브젝트 오프셋을 알아보기 위해서 컨트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피어를 하나 뷰포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몽키에 설정되어 있는 컨스턴트 오프셋 체크를 해제하고 오브젝트 오프셋을 체크해 주세요. 오브젝트 칸 옆에 있는 스포이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모디파이어 카운트는 5 정도로 한 다음에 이제 스피어를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해 보세요. 스피어 조작에 따라서 몽키의 배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모디파이어에 공통되는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레이로 만든 몽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오직 오리지널 오브젝트만 버텍스 엣지, 페이스가 구분되고 나머지 어레이 모디파이어로 만든 오브젝트들은 버텍스 엣지, 페이스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아직 어플라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모디파이어들은 어플라이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모디파이어로 만든 오브젝트들도 실제 오브젝트가 되고 모디파이어로는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해서 몽키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었고 에딧 모드로 가면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벌 모디파이어를 보겠습니다. 디폴트 큐브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베벌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디폴트 큐브를 보시면 큐브의 엣지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벨 모디파이어 탭에서 어마운트를 조정하면 엣지 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고 세그먼트를 조정하면 새로 생긴 엣지 사이에 엣지를 추가하여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에서 큐브의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면 큐브는 8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시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오리지널 형태가 모디파이어 명령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리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언 모디파이어는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오리지널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를 빼거나 더해가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불리언 모디파이어는 디폴트로 인터섹트 유니온, 디퍼런스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새로운 화면에서 디폴트 큐브 이외에 UV 스피어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피어 위치를 살짝 올리고 사이즈를 줄여서 화면과 같이 해주세요. 큐브와 스피어를 한 번에 선택하신 후 컨트롤 D 명령을 이용하여 큐브와 스피어 두 쌍을 더 만들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큐브를 선택하신 후 큐브를 선택하신 채 모디파이어에서 불리언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 칸에 있는 스포이트를 클릭하시고 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탭 내 뷰포트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운드로 설정해 보시면 두 오브젝트가 겹쳐지는 부분이 스피어의 모양처럼 원반 형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의 어플라이를 누르기 전까지는 큐브와 스피어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큐브의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면 오리지널 큐브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큐브 오브젝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했던 스피어는 다시 뷰포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텍스처드 변경해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센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터섹트를 적용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피어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바운드를 선택하는 대신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 I 아이콘을 꺼보겠습니다. 큐브와 스피어가 겹쳐지는 부분이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합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는 I 아이콘이 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기능은 어디서 많이 보신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두 오브젝트를 합치는 명령어인 컨트롤 J를 했을 때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럼 불리언으로 유니언을 할 경우와 컨트롤 J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옆에 똑같이 큐브와 스피어를 만들어 컨트롤 J로 합해 보겠습니다. 불리언 모디파이어를 실행해 놓은 큐브는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면 컨트롤 J로 합한 두 개의 오브젝트 내에는 겹쳐지는 큐브의 메쉬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불리언 명령으로 합친 오브젝트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드 모디파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모디파이어는 일정한 시간 동안 오브젝트를 빌딩을 하는 효과를 가진 모디파이어입니다. 빌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려면 우선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의 버텍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새로운 화면에서 큐브를 선택하시고 에드인 모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서브디비전을 해주세요. 라스트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넘어 오브커츠 숫자를 올려 버텍스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리신 다음에 빌드 모디파이어를 선택해주세요. 타임라인 에디터에 있는 파란색 커서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타임라인의 변화에 따라서 큐브가 빌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는 이 효과가 시작되는 프레임이 1로 그리고 100프레임 동안 실행되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버스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큐브가 타임라인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시메이트 모디파이어를 보겠습니다. 데시메이트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모양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메쉬의 버텍스, 페이스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한 모델링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메쉬가 복잡한 모델링, 스컬트로 제작한 모델링에서 버텍스 페이스 수를 줄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버텍스가 수가 많아지면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에서 큐브를 지우고 몽키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몽키의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세요. 뷰포트 헤더 메뉴 중 오버레이 메뉴를 찾아서 스태티스틱스를 체크해 주세요. 뷰포트 왼쪽에 현재 뷰포트에 있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등의 숫자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몽키를 선택하고 데시메이트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레이셔를 줄이면 버텍스와 엣지, 페이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줄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면 버텍스, 페이스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엣지 스플릿 모디파이어입니다. 큐브를 선택하시고 엣지 스플릿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큐브의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엣지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오메트리 모디파이어는 블렌더에 새로 생긴 노드 중심의 논디스트럭티브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훌륭한 툴입니다. 다룰 내용이 많아 따로 튜토리얼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으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모디파이어는 마스크 모디파이어입니다. 마스크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면 오브젝트의 특정 부분을 3D 뷰포트나 렌더링에서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에서 큐브를 지우시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스피어의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과 같이 버텍스들을 선택해 주세요. 프로퍼티 에디터의 오브젝트 버튼에 있는 버텍스 그룹 툴에서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고 새로운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어사인을 눌러 방금 전에 선택한 버텍스들을 버텍스 그룹에 할당해 주세요. 모디파이어 탭에서 마스크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버텍스 그룹에는 방금 전에 만든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보면 방금 전에 선택한 버텍스들이 있는 페이스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텍스 그룹 옆에 있는 더블 에로우를 클릭해 보시면 이번에는 버텍스 그룹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니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미러 모디파이어까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는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대편에 메쉬를 새로 만들거나 반대편 메쉬를 변형할 수 있게 해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새로운 화면에서 큐브를 지우시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숫자 7을 눌러 탑뷰로 만들어 주세요. 스피어를 선택한 채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버텍스들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스피어의 반을 선택하신 다음에 X키를 눌러 삭제를 해주세요. 엑스레이 모드는 다시 꺼주세요.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찾아 적용해 주세요. 지웠던 반쪽이 다시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원래 있던 반쪽에서만 버텍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동시켜 보시면 반대편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는 디폴트로 X축으로 미러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미러 모디파이어는 오브젝트의 오리진 혹은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의 툴 부분에서 어펙트 온리 오리진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의 오리진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리진을 이동 툴로 이동해 보시면 오리진의 위치에 따라서 미러되는 반대쪽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하신 다음에 어펙트 온리 오리진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놓으시면 좋은 것은 미러 모디파이어에 있는 클리핑 기능입니다. 클리핑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채 오리지널 파트를 움직여 보시면 새로 생긴 반대쪽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핑을 선택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동을 하더라도 버텍스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렌더 실력을 올리는 최선의 길은 연습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도 괜찮으니 직접 만들려고 하시거나 따라 하시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같이 응용해서 작업을 해보신다면 어느새 실력이 늘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